씨, 현빈 씨, 강기영 씨, 그리고 연출을 맡은 임순례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박수를 받으며 등장하고 계시는데요. 네 분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와우,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파에 정말 많은 기자님들께서 이곳 성수 메가박스를 가득 함께 해주시고 계시는데 황정민 씨부터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어제보다 덜 추워서. 맞아요. 네. 그래도 추워요. 네. 이렇게 자주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교섭으로 또 다시 왔습니다. 황정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빈 씨. 네, 이렇게 추운 날 와주신 기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교섭에서 박대식 역할로 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반갑습니다. 강기영 씨. 저는 지금 촬영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촬영 중인 것 같이 너무 얼떨떨한데요. 어쨌든 이 추운 와중에서도 이렇게 자리해 주신 기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교섭 제작 보고에 이렇게 한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임순례 감독님. 네, 임술래입니다. 영화 뭐 편집까지 다 후반 완성해놓고 개봉을 너무 오래 많이 기다렸어요. 이제 오늘 기다리니까 이런 순간이 오네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름만 들어도 믿음이 가는 감독님과 배우분들이 함께 교섭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교섭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볼 텐데요. 먼저 감독님께서 교섭은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아까 다 하셨던데요, 박영림 씨가. 네, 뭐 외국에 인질로 잡혀 있는 우리나라 국민, 그것도 뭐 한두 명도 아니고 23명이라는 굉장히 큰 수의 국민을 구하기 위해서 굉장히 악조건 하에서도 국민의 생명을 꼭 구하고야 말겠다는 외교부의 어떤 그 고위 공무원과 또 현지의 국정원 코디네이터가 같이 합심해서 인질들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오직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가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감독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야기의 힘 강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배우분들 정말 대세 배우분들을 한 자리에 모을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황정민 씨, 현빈 씨, 그리고 강기영 씨 세 분의 첫 만남이라는 게 더욱 놀랍습니다. 예, 황정민 씨, 네, 세 분이 정말 첫 만남이 맞죠? 사석에서는 한 2,000번 만난 것 같은데. 네, 작품에서는 처음 만났어요. 처음 만났어요. 그래서 우리 예비 관객분들이 정말 기대를 하고 계시거든요. 임순례 감독님과는 첫 만남이 아닙니다. 와이키키 브라더스 이후에 무려 21년 만에 다시 만나셨어요. 네, 느낌이 남다르실 것 같아요, 황정민 씨. 그럼요. 그 느낌이 남다르다라기보단 그 이상인 거예요. 저는 어쨌든 영화를 시작할 수 있게 첫 문을 열어주신 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엄청난 그 은인으로 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같이 작업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이제 있었나 없었나 모르겠지만 그 작품이라는 게 늘 인연이잖아요. 그쵸. 그 인연이 이제 언제 오나 했더니만 이제 왔네요. 이번에 21년 만에 그 인연이 다시 왔는데, 그러면 딱 교섭이라는 작품이 들어왔을 때 감독 임순례라는 이름만 보고 무조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겠네요. 무조건 한다 그랬어요. 그냥 무조건. 어디 뭐 로케이션 이런 거 모르실 때 그렇죠. 무조건 하겠다. 좋습니다. 현빈 씨는 어떠셨나요? 황정민 씨와의 첫 만남이라는 소식만으로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이 작품 어떤 점에 끌리셨나요? 의지할 곳이 있겠구나. 네, 일단 저도 임 감독님이랑 같이 작업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늘 자리 잡고 있었고, 또 사석에서 친분 관계가 있지만 이렇게 배우로서 같이 합을 맞춰본 적이 없었던 또 황정민 선배님이랑 같이 이렇게 뭔가 한 작품 안에서 서로 이 캐릭터들로 뭔가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는 이런 거에 기대를 많이 했었고, 네, 그게
또 이렇게 교섭에 출연하게 된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것 중에 굉장히 큰 자리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의지할 곳이 여러 군데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강기영 씨는 어떠셨나요? 예, 감독님하고 그리고 이제 라인업 대신 형님들을 보고 나서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 너무 잘 품어주셔가지고 카심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말 카시미, 예, 잠시 후에 또 저희가 캐릭터 예고편을 볼 텐데 정말 사랑스러운 캐릭터, 예,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배우분들이 공통으로 서로에 대한 믿음을 지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야기의 힘도 느껴지는데요. 감독님께 좀 여쭤볼게요. 이렇게 사실 매력적인 이야기지만 이 소재 자체가 쉽지만 표현하는 데 있어서 쉽지만 않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영화로 만들고자 하셨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연출 의도. 그 제가 한 8년 전에 이제 제보자라는 영화도 굉장히 민감한 소재로 했었는데 같은 제작자가 또 이렇게 민감한 소재를 저한테 같이 하자 그래서 이분은 왜 이러시나. 그래서 그 이제 같은 제작자가 사실 제보자 할 때도 저는 처음에는 제안을 거절했었어요. 이게 그 황우석 박사라는 민감한 소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게 그 줄기세포의 어떤 조작 여부보다는 그 사건을 다루는 어떤 언론인의 태도, 정론의 태도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풀어가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리틀 포레스트도 같은 제작자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거를 1년 동안 찍는 영화를 또 왜 나한테 그러나 그랬었는데 또 그것도 이제 제 나름대로 어떤 젊은이들에게 좀 위로를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사실 뭐 이 그 교섭이 제일 민감하고 그래서 사실 또 이것도 처음에는 거절을 했었죠. 근데 뭔가 이렇게 한 곳에 치우친 그게 뭐 종교가 됐던 신념이 됐던 한 곳에 치우친 그것을 따라가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가운데 서서 양쪽의 그 요소들을 다 볼 수 있고 그런 포지션에서 그리고 이거를 풀어가려는 어떤 그 외교관 또 현지에서 일하고 있는 국정원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와 신념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가면 또 이것도 나름대로 좋은 어떤 밸런스를 갖춘 영화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전체적인 상황과 그리고 그 인물들이 향하는 그 마음의 방향이 어딘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 제작자분과의 다음 작품은 어떤 작품일지 더욱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바로 수락할 수 있는 소재를 가져왔으면 좋겠어요. 네,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전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 감독님의 연출 의도도 들었고요. 이 배우분들이 이 작품을 선택한 이유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변신을 추구했는지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캐릭터 예고편 만나보시죠. 교섭 캐릭터 예고편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세 분 다 또 다른 변신을 이번에 시도하셨는데 먼저 황정민 씨. 사실 황정민 씨 하면 진짜 그동안 조직의 보스를 뭐 시작으로 형사, 악덕, 사장, 무속인, 스파이, 산악인, 마약상까지 그야말로 뭐 캐릭터의 교과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양한 역할들을 맡으셨는데 이번에는 교섭 전문가 엘리트 외교관 정재우 역을 맡으셨죠. 딱히 엘리트는 아니고요. 그럼 그냥 외교관. 네. 예, 어떤 인물입니까? 아주 정직하고 원칙대로 모든 걸 해결을 하려고 하는 인물이죠. 그리고 일단 욕은 안 하고요. 예. 이번에 욕 못 듣습니까? 예. 어쨌든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이자 하지만 또 자국민을 구해내야 하는 또 사람으로서 사명감이 또 있어서 그 안에서 이제 충분히 개인적인 어떤 사상과 생각이 들어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개인적인 생각은 버리고 그런 것에서 갈등하는 그런 인물인데요. 재밌었어요 저는.
굉장히 정직한, 예, 그리고 충직한 외교관 역할인데 이번에 그 방금 캐릭터 예고편에서도 봤듯이 영어 대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역할 자체가 외교관이다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연기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점 가장 중점을 두고 준비를 하셨나요? 아, 우선 어쨌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 교섭이라는 작품을 했을 때 국정원 역할, 그다음 외교관 역할이 있어요. 사람들은 다 제가 이제 국정원 역할로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외교관이고 그러면 네, 바뀐 거 아니냐. 그래서 처음에 우리 이제 빈이랑도 얘기할 때 야, 이게 좀 바뀐 거 아닌가라는 얘기도 하고 했었어요. 하지만 감독님께서 분명히 저한테 이 캐릭터를 하라고 이제 컨택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죠. 네, 차근차근. 그 이유를 그럼 한번 여쭤볼까요, 감독님?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황 배우님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했지만 맞아요. 이거는 좀 새로운 어떤 이미지의 변화이기도 하고 그 어쨌든 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이라는 그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 미지의 대상과 뚝심 있게 끝까지 교섭을 벌여서 그 완결해내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는 그런 역할에 뭔가 이렇게 굉장히 자기 에너지가 있고 자기 중심이 있고 원칙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황 배우의 에너지가 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죠. 감독님의 그런 믿음이 느껴집니다. 현빈 씨, TV 드라마 뭐 영화를 불문하고 매 작품마다 대표작을 새롭게 경신해온 배우가 현빈 씨가 아닐까 싶은데 교섭으로 또 한 번 대표작을 경신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됩니다. 대식 어떤 인물입니까? 네, 박대식이라는 인물은 중동 지역에 파견돼 있는 그리고 오랫동안 중동 지역에 이제 머무르면서 있는 중동 전문가 국정원 요원이고요. 과거에 이제 인질을 눈앞에서 구하지 못한 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일하는 방식이 제오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면서 초반에 제오와 이제 대립을 하다가 이제 목표가 같다라는 거를 알게 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또 우리 외교부를 서포트 해주는 네,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이번에 그 외형적으로도 너무나 큰 변신이어서 예고편 공개되고 나서 저도 놀랐고 많은 분들이 정말 그동안 봐왔던 현빈 씨의 모습이 없어서 정말 놀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수염부터 그리고 뭐 구릿빛 피부, 헤어스타일, 거기에 의상까지 굉장히 자유로움이 느껴지는 그런 인물 박대식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점에 이번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처음에 대식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제 분석해 가면서 외적으로는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중동 지역에 머물러 있다가 이제 대응팀, 외교부 팀원들이 이렇게 왔을 때 같이 섞여서 뭔가를 이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이 공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대식이만 조금 이질감이 느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캐릭터 외적인 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리고 오랜 시간 이 중동 지역에 있으면서 어느 정도는 현지화가 돼 있는 모습들이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수염들이나 아니면 그런 피부 톤들이나 옷 입는 것들, 뭐 헤어스타일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갔었고요. 대식이도 처음에 중동 지역에 왔을 때는 뭐 제가 생각하기엔 제오처럼 왔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수트를 입고 어떤 그런 인물로서 이렇게 왔는데 이 공간에 있으면서 이 상황에 맞춰가면서 이 사람이 조금씩 변해가면서 지금의 모습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현빈 씨의 완벽한 변신, 예, 교섭에서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요즘 대세하면 기자님들은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강기영이라는 이름이 떠오릅니다. 강기영 씨, 예, 예고편 속에서 정말 우리의 정명석 변호사는 전혀 없이 카심이, 예, 새로운 카심이 떠오르고 있는데요. 어떠셨어요? 이번에 역할 맡으시면서? 어쨌든 카심은 제가 기존에 해봤던 역할하고는 결은 좀 비슷했는데 이제 연기를 해야 되는 그런 능력 같은 게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인물 설명 자체는 뭐
아프간 유일의 파슈토어 통역 전문가라고 하면 이 문구만 보면 굉장히 인텔리해 보일 수 있는데 영상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극히 평범하지도 않은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 같은 모습을 하고 등장을 했는데요. 어쨌든 언어도 그렇고 또 이제 대선배님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굉장히 많이 배웠고 극 중에서 제가 수행하는 일들은 이제 저기 아프간 저 구석의 음지에서 네. 생존을 하면서 그리고 뭐 합법보다는 불법에 가까운 일들을 많이 하는데 이제 또 저의 위기의 순간 대식이 와서 저를 도와주면서 제안을 합니다. 교섭에 참여해라. 마지못해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교섭의 성사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쵸. 제가 한 일에 대한 정산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 카심을 정확하게 지금 소개를 해주셨는데 현지인보다 더 현지인 같은 캐릭터를 맡다 보니 사실 언어에 있어서도 거기에서 진짜 계시는 분처럼 썼어야 됐잖아요. 이게 엄청난 도전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황정민 형님은 영어를 많이 쓰시고 네. 저는 파슈토를 했었는데 어디서 위안을 받았냐면 사실 파슈토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뭐 대중적으로 쓰는 언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틀려도 아무도 눈치를 못 채는데 영어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 보니까 많이 부담이 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언어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겸손하게 말씀하시지만 정말 그 눈 뜨면 바로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암기를 하셨다면서요, 강경 씨. 예, 맞아요. 마치 노래 가사를 외우듯이 외워서. 랩처럼. 네, 맞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기억에 남아 있습니까? 조금 남아 있습니다. 안 남아 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려 그랬는데 남아 있다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자 지금 랩처럼 외웠던 그 대사 중에 기억에 나는 게 있으면 우리 기자님들 솔직히 우리 아무도 못 알아들을 수 있지만 예 부탁드립니다. 뭐 하죠? 자 제제호 데쿠리아 후쿠맛 아스타제염. 네, 제호를 소개하는 한국 정부에서 온 정재호입니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대식도 그러면 소개할 수 있나요? 대식을 소개하는 대사는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호만 소개하는 걸로. 네, 네. 완벽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요거 꼭 좀 나중에 누가 이거 그쪽에서도 막 이렇게 번역해서 기용 씨가 또 그쪽에서 또 이슈가 될 수도 있죠.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의미를 외운 것보다는 그냥 네, 리듬을 외워서 리듬을. 응용 불가입니다. 좋습니다. 정말 외적인 모습부터 언어까지 완벽하게 카심이 된 강기영 씨의 모습 만나봤고요. 사실 감독님 이렇게 배우분들이 캐릭터에 대해서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고민을 하고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감독님으로서 참 뿌듯하고 좋으셨을 것 같은데 왜 이 세 분이어야만 했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황정민 배우는 아까 뭐 말씀해 주셨고. 충분히 설명을 한 것 같고 이제 현빈 배우도 이제 사실은 기존에 우리가 또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런 모습하고 좀 다른 면을 좀 관객들이 좀 봐주시기를 바랬던 면들이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두 분도 말씀하셨지만 사석에서는 굉장히 좀 친분이 깊은 두 분이라서 이 두 분이 한 화면에서 서로의 어떤 신뢰관계나 어떤 깊은 그 우정에서 나오는 어떤 그 앙상블이 뭔가 이렇게 좀 더 영화에 윤기를 가져오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도 있었고 하여튼 뭐 아프간 문화나 아니면 아프간 저희가 촬영한 어떤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배우들한테는 정말 낯선 거고 저희가 또 거의 촬영의 대부분을 그쪽 그 외국 스태프들이랑 하다 보니까 한국에 늘 하던 게 아니니까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해주셨고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제 기영 씨가 사실은 고생을 제일 많이 하긴 했어요. 정민 씨 영어는 뭐 조금 이상하면 뭐라고 저도 한 소리 하지만 여기는 진짜 그것도 뭐 그냥 잘하고 있나 보다 뭐 이런데 그 대사를 정말 생전 처음 들어보는
대사를 굉장히 통역관이기 때문에 대사량도 어마무시한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빨리 외웠고 뭐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 보니까 이제 그만큼 열심히 외웠던 것 같고 세 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기존의 한국 영화에서 처음 같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여질까 화면에서 근데 어떤 상호간의 그런 어떤 애정과 신뢰 속에서 굉장히 좋은 앙상블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오늘 제작 보고회를 통해서도 세 분의 앙상블이 느껴지는데 현장에선 과연 어땠을지 저희가 제작기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요르단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은 영화 교섭 제작기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와, 그때 그 촬영 현장이 영상 보시면서 다시금 떠오르셨을 것 같은데요. 감독님, 이 스크린에 굉장히 이국적이면서도 낯선 혼돈의 땅 아프가니스탄을 펼쳐 보이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작업이셨을 텐데 교섭만의 배경과 분위기를 담아내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 그리고 어떤 신경을 가장 쓰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지리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이 중동 지역은 아니거든요. 중앙아시아고 이제 요르단은 중동 지역이고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요르단뿐만이 아니라 아프간이랑 비슷한 분위기의 굉장히 여러 나라들을 그 후보지에 올렸었고 그 굉장히 먼 나라지만 저희가 요르단에 헌팅을 3번을 갔었어요. 그래서 적합한 장소를 찾느라고 요르단 정말 전역을 다 뒤졌고 그래서 최대한 그 다른 나라지만 뭔가 아프간 분위기를 내기 위한 그런 사전 노력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3번이나 미리 가서 그 주요 장소들을 미리 보고 오셨는데 사실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요르단에서 촬영을 했고 해외 촬영이라는 게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 가도 사실 변수가 굉장히 많은 게 해외 촬영인데 어떠셨나요? 황정민 씨 요르단에서의 촬영. 우선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전 세계 국가들이 다 문을 다 닫은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는 해외 촬영을 먼저 하고 이제 국내 촬영을 하려고 했었는데 모든 게 갑자기 바뀌는 바람에 바뀌었죠. 그래서 국내 촬영을 먼저 하게 됐고 그 와중에도 이제 물론 그러니까 참 우리 제작하시는 분들이 대단하신 게 어떻게든 가서 이제 물론 국내에서도 찍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어떤 것들을 찾아내기 위해서 연결을 계속해서 허락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국내에 허락해 주신 분들도 감사하지만 요르단에 계신 또 관계된 분 허락을 해주신 분들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전세기를 띄워서 그러니까 일단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전세기를 띄워서 저희가 가서 촬영을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공항에서 딱 내렸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저희 스태프들하고 배우만 있었고 공항에. 그리고 나서 이제 호텔 이제 각 자가 격리를 하러 이제 그 호텔로 다 각자 들어가서 때 그러면 1차 왔던 스태프들이 저쪽에서 이제 막 환영 인사 박수 쳐주고 하여튼 그 기억이 제일 납니다. 정말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경험해보는 그런 일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현빈 씨는 어떠셨나요? 아직도 그 뜨거운 사막의 열기가 기억이 나실 텐데. 네, 너무 더웠어요. 덥고 건조하고 모래바람도 많이 불고 그래서 차가 이제 엔진이 과열돼서 멈출 정도였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도 그 상황에서 연기했던 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네, 그 흙냄새도 아직도 조금 기억이 나는 것 같고. 네. 정말 모든 순간이 다 기억이 남는 순간이 아닌가 싶어요. 강기영 씨는 그 요르단 풍광에 감탄을 금치 못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사실 이제 제작진 분들하고 배우분들이 더위 때문에 엄청 많은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카심도 얼굴만 보면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그런 폭염을 잘 피했어요. 카심은 네, 그래서 저는 뭐 실내 세트장 촬영이라든지 아니면 밤 늦게 해가지고 촬영을 한다든지 그런 환경이 많았는데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문이 뭐였죠? 태양 아래에서 촬영하신 분들 그리고 약간 태양을 피했던 카심. 근데 그 자연이 너무 아름다워서 감탄하셨다면서요. 예, 그 참 사실 제가 모니터를 보면서도 CG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멋있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경이로운 그 뷰를 볼 수 있었고 사실 요르단을 살아생전에 언제 또 한 번 오겠냐라는 마음으로 아마 구경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특히 제가 들은 제보에 의하면 감독님이 그 요르단 현지에서 밥차를 한번 운영해 보는 게 어떻겠냐. 라는 그런 제의를 받으신 게 맞습니까? 그 배우분 중에 황정민 배우가 좀 한식을 잘하시죠? 좋아하죠. 좋아하시는군요. 예.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한식만 먹습니다. 저도 그래요. 예. 저도 이제 그 거기가 양고기 뭐 이런 게 유명한데 제가 이제 고기를 안 먹는 바람에 저도 갈 때 이제 밥솥을 하나 가져갔어요. 가져가셨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거기서 급한 대로 뭐 김치도 담그고 뭐 오이지도 담그고 해가지고 짬짬이 이제 같이 나눠 먹고. 현지의 채소들로 네네. 김치도 담그시고 밥도 짓고. 네. 그래서 이 집밥 황 선생께서 한식을 워낙 좋아하는 바람에 시작이 되신 건데 같이 하셨다는 소문이 있어요. 한식을. 어쨌든 저도 살아야 되니까요. 네, 저는 저대로 또 그 뭐 감독님한테 이제 배운 오이지 담그고 저기 뭐 양파랑 고추 장아찌 담그고. 네, 그렇게 해서 또 다른 거기 이제 리틀 포레스트 2를 요르단 현지에서 예. 예. 근데 뭐 어쨌든 요르단 음식도 되게 훌륭한데 일단은 저랑은 안 맞더라고요. 나는 한식파다. 예. 현빈 씨 어떻게 그 황정민 씨가 직접 담근 김치라든지 그런 거 드셔 보셨나요? 요리를 꽤 많이 해주셨어요. No. 네, 그러니까 만약에 촬영을 하다가 먼저 혹시 끝나시는 상황이 되면 숙소 가서 어느덧 저녁밥을 짓고 있어. 네 짓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불러요. 저녁 먹을 시간 되면 그래서 같이 뭐 가서 먹기도 하고 또 그리고 다 먹고 이제 치우려 그러면 그냥 다 보내요. 네, 내가 한다고. 빨리 가라. 네. 다음 촬영 준비해라. 네. 내가 하겠다. 황정민. 이래서 황정민 하나 봐요. 네. 예. 아 정말. 제가 저번부터 얘기했죠. 제발 하지 좀 마요. 지금도 갑분사. 갑자기 분위기 사랑. 예. 자 우리 강경 씨. 강경 씨는 어떠셨나요? 우리 황정민 씨가 만드신 음식을 좀 드셔보셨나요? 네, 먹어봤죠. 어떠셨어요? 거의 자주 먹었던 것 같은데 형님 방 앞을 지날 때면요, 그런 저희 아파트 단지에서 이제 놀이터에서 놀다가 6시쯤 되면 이제 밥 짓는 냄새가 냄새가 나죠. 네. 형님 방 앞은 늘 그런 냄새가 났어요. 그런 향토적인. 내 마음의 고향 같은. 네, 예. 맞아요.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 정말 항상 그곳을 지나칠 수 없게 만드는 밥 짓는 냄새가 나는 친정 같은 예, 맞아요. 내 마음의 고향 내 마음의 친정 황정민. 네 오늘 또 다른 또 다른 예 수식어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머나먼 그 촬영장에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 정이 통하는 거 그거 정말 무시 못하거든요. 그래서 전후에도 생기고 돌아와서도 그 추억을 잊지 못하는 그래서 세 분이 더욱더 돈독해지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영화 속에서도 그 따뜻한 마음이 묻어날 것 같습니다. 교섭. 그나저나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적으로는 정말 친하시지만 이번에 함께 작품에서는 처음 만났어요. 황정민 씨와 현빈 씨. 근데 저는 만날 운명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섭으로 꼭 만나야만 했던 게 인질의 주연이셨죠? 협상의 주연이셨죠? 그리고 이번에 교섭으로 만나게 되셨는데 호흡은 어땠나요? 아 이게 뭐 어쨌든 너무 행복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각자 맡은 역할의 어떤 그러니까 그냥 평소 때 친구처럼 지내다가 지내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박대식이라는 사람과 그다음에 카심이라는 사람과 정재호라는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는데 너무 그러니까 그 전에 알던 친구가 아닌 그냥 그 인물로서 다가오니까 그런 것들이 배우로서 느낄 때 또 오늘 진짜 짜릿하고 행복한 게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계속 정말 재밌게 촬영했던 것 같아요. 행복하고 짜릿했다. 현빈 씨는 어떠셨어요?
뭐 좋은 거야 뭐 당연하죠. 그리고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뭔가 의지하고 배울 곳이 많은 또 선배님이자 형이었었고, 저는 현장에서 처음 이 황정민 선배님이랑 같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것들, 에너지도 배우고 이 영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에 대한 또 다른 시각들을 많이 느꼈던 현장이었었어요. 그래서 공조 전과 후가 조금 달라질 정도로 이 교섭, 교섭. 네, 교섭. 그래서 공조가 그 이후에 또 촬영을 했었고, 했죠. 네. 근데 정말로 저한테는 그 현장에서의 황정민이라는 배우가 보여줬던 그 에너지와 아까 강경 씨가 그 제작기 영상에 나왔을 때 인터뷰를 했을 때 말했던 것들을 고스란히 전부 다 느꼈고 굉장히 저한테 큰 자극으로 다가왔고 많이 배웠어요. 나에게 황정민이란? 하지 마요 좀. 그거 하려고 제가 온 거 아닙니까? 예, 나에게 황정민이란? 야, 야, 예. 너무 많은 생각이 지금 스칠 네. 거예요. 수식어가 예,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그 중에 하나만 꺼내 볼까요? 좋은 자극제. 좋은 자극제. 네. 나에게 현빈이란? 친구. 친구. 네.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강기영 씨, 이제 강기영 씨 차례입니다. 두 선배분들과 함께했던 촬영했던 현장은 어땠습니까? 사실 저는 지금도 믿기지 않지만 저는 그냥 연극영화과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임순례 감독님 옆에 또 목에 붕대를 감고 환풍기를 뜯어내시던 황정민 형님과 명품 트레이닝복 한 땀 한 땀 그렇죠. 그 입었던 장인이 빈이 형 입었던. 옆에 제가 앉아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고 일단 형님들 황정민 형님 정말 지독할 정도로 영화 현장에서 이제 더 나은 영상을 뽑아내기 위해 달려드는 모습이 정말 너무 많이 배웠어요. 너무 많이 배웠고 이제 또 빈이 형은 이제 중원에서 스태프과 배우들의 모든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미드필더 역할을 너무 잘 해주신 것 같고, 저는 제가 제 입으로 루키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아이, 그걸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루키. 예, 루키가 되고 싶습니다. 네. 네, 한국 영화의 루키가 되고 한국 영화의 루키 강기영에게 임순례 감독이란? 저에게는 감독님은 정말 마더 테레사십니다. 늘 집밥을 만들어 주셨던. 그렇죠. 네, 영화계에서의 엄마, 저희 어머니십니다. 네, 마더 테레사. 네. 좋습니다. 감독님께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까 이 세 분이어야만 했던 이유는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세 분과 함께했던 그 연기 호흡은 어땠는지, 그리고 현지 요르단 배우분들과도 협업을 하셨잖아요. 어떠셨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뭐 제가 아까 영상에서도 얘기했는데 이제 황정민 배우는 제가 거의 황 배우님 첫 작품하고 이제 거의 20년 만에 다시 했는데, 저도 이제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와이키키 후에 제가 한 10작 뭐 8작품 했다면 황 배우는 막 20, 30작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영화에 대해서 저보다도 더 뭔가 많은 경험을 쌓았고, 저도 또한 그 황정민 배우한테 또 이번 촬영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게 있었고, 현빈 배우는 처음 작업을 했지만 진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신이 뭔가 잘생김을 주면 다른 거를 좀 허술하게 할 텐데 벌 주기도 하는데 이 사람은 뭐지? 뭐 이런 왜 다 줬지? 네,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했고, 강기영 배우는 정말 보여지는 거하고 다르게 사람이 너무너무 성실하고 진지하고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 멋지죠. 멋진 분이었던 것 루키입니다. 같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배우들 복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 요르단의 현지 스태프들이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국에서 한 100명쯤 갔다라고 하면 그쪽 프로덕션도 한 100분 정도 계셨어요. 예, 그리고 배우들도 상당히 열심히 하셨고 이제 사실 또 그분들도 고충이 있었던 게 그분들 요르단 배우도 아랍어를 원래 하시는 분들인데 또 파슈토를 배워서 또 하셨어야 되니까 그분들도 또 강기영 씨 못지않은 그런 힘듦이 계셨지만 굉장히 열심히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스태프들이 진짜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느낀 게 저희가 현지에서도 더위가 뭐 심해서 이제 많이 힘들었지만 그쪽 그 프로덕션 현지 분들이 계속 저희한테 여기 보이는 사막이 이제 와디럼 사막이라는 데인데 여름에 니네가 만약에 여기서 가면은 거의 니네 반은 다 쓰러질 거다라고 예고를 했는데 저희가 스케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행을 했는데 저희 한국 스텝은 하나도 안 쓰러지고 그쪽 스텝들이 많이 쓰러졌던. 본인의 경험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네요. 예. 아, 정말 그 현지 스태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교섭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빠르게 손을 들어주셨어요. 네, 회색 옷을 입으신 우리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코리아로드 김다솔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황정민 배우님하고 현빈 배우님 질문 드리고 네. 싶은데요. 황정민 배우님 같은 경우 실화에 기반한 영화 많이 찍으셨잖아요. 뭐 최근에 수리남도 그렇고요. 이번 교섭의 경우에는 좀 더 심각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실제 사건에 기반한 작품을 찍으실 때 어떤 부분에 가장 좀 집중을 하시고 또 얼마큼 참고하시는지 궁금하고요. 현빈 배우님 같은 경우는 이제 인질 협상이라는 키워드만 보면은 또 사랑하는 아내분과 찍었던 영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손예진 씨가 해줄 수 있었던 얘기가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또 어떤 충고를 해주셨고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황정민 씨, 어떤 부분 뭐 참고하신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 아니요. 그게 왜냐면 이 교섭이라는 작품 자체가 그 실화를 바탕으로 둔 작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실화의 어떤 그 기본 맥만 가지고 오고 안에 그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 사람을 구해내는 그 인질들을 그러니까 교섭해서 자국민을 구해내는 이런 외교관과 국정원 요원과 카심은 다 창작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이 작품을 보는 시선을 봐야 될지가 저는 딱 대본 보면서 바로 이렇게 해답이 나와서 그 참고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고요. 네. 그 영화적으로 창작된 인물이기 때문에 그 인물에 그냥 네, 집중을 네, 하신 거죠. 네, 네. 네. 자, 현빈 씨. 네. 그 혹시 협상이라는 전작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혹시 이야기를 나눈 게 있는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협상 때는 제가 납치한 그쵸. 인물이고 협상 나쁜 전문가는 인물로 아니었죠. 네. 사귈 때가 아니야 그때는? 네? 사귈 때가 아니야. 네. 그러다 보니까 나 기자님인 줄 알았어요. 네. 어디서 나오셨어요? 예. 근데 그랬기 때문에 뭐 지금 이 교섭에서 나오는 박대식이라는 인물이랑은 너무 다른 인물이기 때문에 뭐 예진 씨가 따로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은 특별히 없었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기자님께서는 그때 이제 예진 씨가 협상 전문가였기 때문에 혹시 그런 얘기를 혹시 주셨나 해서 질문해 주신 것 같고 하여튼 최근에 또 기쁜 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십니까? 네. 이쪽에 기자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오른쪽에 먼저 마이크를 전달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입니다. 네. 저 현빈 씨께 편하게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그 교섭 때처럼 수염 기르신 모습으로 이제 나오셨잖아요. 아마 지금 신작 촬영 때문에 네네.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이제 배우분들이 이제 다음 그 신작에서 보여주실 모습이 아무래도 이제 좀 약간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시니까 아무래도 조금 꺼내 주시는데 좀 부담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수염 있는 얼굴로 네. 나와 주셨잖아요. 좀 본인이 스스로 보시기에 지금 수염이 있는 좀 본인의 얼굴은 어떻게 좀 만족하시는지 분명히 자신- 편하게 질문해 주신다 그랬는데 편하게 답변 좀 네, 해주세요. 편하게 답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이 수염은 대식이가 수염을 기르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홍보를 위해서 기르고 나왔습니다. 아, 다음 차기작이 아니라 대식을. 아니고요. 말 똑바로 해. 큰일 나. 네, 근데 제가 이렇게 공식 석상에 수염을 기르고 나온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전에 예전에 또 한번 이렇게 어떤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에 이렇게 또 전에 찍었던 작품을 홍보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이 모습이 마음에 드냐고 했을 때는 뭐 제가 대답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뭐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사 제목을 확인하세요. 네. 우리 기자님들께서 그 느낌을 기사 제목으로 적어 주실 겁니다. 오늘도 역시 멋진 현빈 씨고요. 또 질문,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 그 황정민 배우님과 현빈 배우님 아까 이제 친하신 두 분이 호흡 맞추신 소감을 말씀해 주셨는데 처음 이제 함께 캐스팅 되고 나서 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강기영 배우님은 좀 우영우 이후에 이제 영화를 선보이게 되셨잖아요. 그 소감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자, 정말 사적으로는 정말 친한데 작업은 처음 하셨어요. 캐스팅이 이제 완성되고 나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뭐 어쨌든 작품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역할 그 대식을 어떤 식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싶다. 나도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 그런 어떤 디테일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현빈 씨는 기억에 남는 얘기가 있나요? 저는 뭐 지금 황정민 선배님이 얘기하신 게 저희가 했던 얘기들이었던 것 같고요. 디테일한 작업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황정민 선배님께서 이 교섭이란 작품을 하기로 결정을 하시고 저도 이제 임순례 감독님한테 이 작품을 제안받은 이후에 정민이 형이 저한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교섭에 관련된 거를.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낮에 이 교섭이라는 작품을 가지고 한참 동안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같이 하면 재밌을 것 같고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촬영 전부터 이미 이야기가 시작이 된 거네요. 강기영 씨, 우영우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시고 그 다음 작품으로 이제 교섭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소감이 어떠세요? 사실 그 코로나 시국이어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잖아요. 그렇죠. 뭐 저에게도 계획이 있었는데 교섭이 일단 일찍 개봉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교섭으로서 날개를 달아서 네. 다른 작품에 힘이 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전작 우영우가 너무 잘 되는 바람에 이 영화 교섭이라는 뭐 홍보 마케팅적인 면에서 조금 도움이 됐나? 되고 있죠. 네, 되고 그래서 있죠. 예.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 있고요. 교섭 역시도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 루키의 루가 완성이 됐고 이번에 교섭으로 인해서 키를 채우는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작품의 키맨. 네. 자, 그리고 혹시 마지막 질문 있으신 기자님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안 계시면 여기서 마무리를, 계십니다. 네, 기자님 마이크를 받아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원 고승아입니다. 네. 아까 이제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제 등남 현빈 배우에게 질문 드릴게요. 등남 후에 처음으로 공식 성상 나오는 만큼 좀 어떤 소회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고 그다음에 좀 어떤 식으로 앞으로 활동할 것인지도 말씀 부탁드릴게요. 막 기자님들도 다 축하해 주시는 마음이신데, 예. 네, 글쎄요. 이 교섭이라는 작품이 그 전에 이제 촬영을 했던 또 작품이고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지금 제가 애를 낳고 나서 이 작품을 임하는 거에 대해서 특별히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저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어깨가 조금 더 무거워졌다고 해야 될까요? 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그리고 멋진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려면 제가 맡은 이 일들을 잘 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신 기자님들 고맙습니다.
자, 이제 포토 타임을 남겨놓고 저희 이제 끝 인사를 드려야 될 시간인데요. 예비 관객 여러분들께 교섭 이렇게 보면 더 재밌게 보실 수 있다라는 관전 포인트를 포함해서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황정민 씨부터. 네, 내년에 이제 1월 18일 날 이제 개봉합니다. 내년 제 개묘년이죠. 맞아요. 토끼에. 예, 또 대박날 영화가 나오니까 너무 기대되고 흥분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현빈 씨. 네, 저희 뭐 당연히 저희는 열심히 찍었고 최선을 다 했습니다. 이제 관객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또 나름 그래도 의미 있는 영화로 기억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경 씨. 드디어 교섭이 개봉을 하는데요. 많은 관객들을 극장으로 올 수 있도록 유혹할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임순례 감독님. 네, 한국에서 이렇게 쉽게 볼 수 없는 뭐 이색적인 그 볼거리도 많이 있고 또 생각할 거리도 좀 묵직하게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많이 보러 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제작 보고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저희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마이크 의자에 올려주시고요.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옆에서 잠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